자, 그 다음에 가등기에 관한 얘기로 들어갑니다. 많이 힘들죠. 만약에요, 여러분이 좀 정 힘들다 그러면은, 나중에 좀 더 공부하고 나서, 문제풀이까지 좀 더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푸는 것도, 그 등기법은요, 그때 한번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자, 가등기입니다. 자, 가등기. 자, 가등기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했을 때. 가처분 명령했습니다. 자, 법원에 촉탁해서 가등기를 하게 된다.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받아가지고, 가등기는 단독 신청을 합니다. 단독 신청으로 하는 것이지, 촉탁하는 게 아니에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기하여, 자,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했습니다. 자,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는 가압류등기. 자, 이게 중간처분등기입니다. 자, 중간처분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할 때 중간처분등기입니다. 중간처분등기는요, 자, 원칙이 직권 말소합니다. 직권 말소하는데요. 자, 예외적으로 직권 말소 안 되는 게 딱 두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 가등기 전이라든지, 그리고 두 번째, 가등기를 목적으로 한다. 가등기를 목적으로 한다는 전제가 주어지면 말소하지 않습니다. 그럼 요 가압류 등기, 이게 중간처분 등기거든요. 중간처분 등기가 가등기를 목적으로 한다 그랬습니까?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니까 말소하지 않습니다. 가등기에 의하여 보존되는 청구권의 장래 확정될 것입니다. 장래 확정될 거를 미리 하는 게 가등기입니다. 있습니다. 가등기에 의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도, 자, 이해관계인 자 당사자가 아닙니다. 아니다 하더라도 명의인의 승낙을 받았습니다. 자, 명의인의 승낙을 받았다는 얘기는 없어지는 걸 인정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해관계인 자도, 자, 말소 등기를 직접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유일한 예외입니다. 무슨 얘기냐니까, 우리가 등기는 당사자가 신청하잖아, 그죠? 그럼 신청하는 주체는 당사자 이해됩니다. 당사자 이해된 당사자가 아니면 신청 원래 못해요. 그럼 여기서 이해관계이잖아요, 그죠? 이해관계는 당사자가 아니죠.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직접 등기할 수 있는 유일한 예외가 가등기 말소입니다. 가능합니다. 자, 취상권 설정 청구권 보전. 자, 보전 가등기에게 취상권 설정이 본등기합니다. 자, 우리가 본등기가 취상권이죠. 취상권. 자, 그럼 양립할 수 있나 봅니다. 자, 가등기 본등기 전에 맞춰진 저당권입니다. 자, 저당권으로 양립이 돼야 안 돼요. 양립되죠. 양립되면 말소하지 않습니다. 양립되니까 취상권과 저당권은 양립이 되잖아요. 말소 안 합니다. 자, 84번. 자,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자, 틀린 거 찾습니다. 가등기고 본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 자, 가등기 순위는요, 자, 가등기 순위번호 사용하여 본등기한다. 자,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번호 그대로 쓰는 거죠, 그죠?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합니다. 자, 등기권은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지, 등기 전부 직권 말소합니까? 아니지. 예외 있잖아. 말소 안 하는 게 있잖아요. 자, 임차권 설정 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였습니다. 자, 등기권은 가등기와 가등기 본등기 전에 맞춰진 가등기와 동일한 부분에 대한 용익과, 자, 임차권이죠. 임차권과 용익권, 이용권은 서로 양립이 돼야 안 돼요. 양립이 안 되죠. 양립이 안 되니까 직권 말소하는 거 맞지. 우리가 여기 조금 전에, 그죠? 여기서는 취상권하고 저당권은 양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소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양립 안 되잖아요. 양립이 안 되니까 말소해야지. 자,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 보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했을 때, 자, 등기는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제3자 부동산 용익권입니다. 자, 저당권입니까? 저당권과 이용권은 양립이 돼야 안 돼요. 양립되죠. 되니까 말소 안 하지. 가등기 명의는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 신청할 수 있다. 자, 가등기 명의인. 자, 지가 말소하는 겁니다. 지가 말소하는 거는 혼자 가도 되죠. 만만치 않죠, 그죠? 이런 것들은요, 쉬운 문제를 봐야 됩니다. 요즘은, 이런 거는. 자, 가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거, 가등기입니다. 자, 85번. 자, 가등기에 관한 문제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요.
작년도 기출문제인데, 자, 여기 조금 논란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자, 한번 풀어봅시다. 자, 보존등기, 가등기 할 수 없다. 전혀 문제없고요. 가등기 하고 나서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요. 얘가 누구를 볼 것이냐 말입니다. 누구를 볼 것이냐에 따라 조금 예전에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가등기 한 그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하면 혼동입니다. 이거 혼동이니까 가등기는 혼동으로 말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등기권자가 아닌 사람이라 그러면은요 말소 못합니다. 이게 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이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자, 1번 소유권 보존 여기서부터 자, 2번 소유권 이전 가등기 1월 1일자 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을이라는 가등기권자가 다시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을로 등기했습니다. 그러면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물건이 동일하게 기속됐죠. 그러면 요거는 소멸하잖아요. 그죠? 이건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근데 가등기 하고 나서 소유권을 A가 취득했다. 이래보면 얘가 이거 말씀 못합니다. 근데 3번에 명확하게 틀렸으니까 요거는 동의인이 소유권 취득했는 걸로 치는 겁니다. 요게 명확하게 틀렸으니까. 자, 그 다음에 사실은요, 요거는 조금 삼각표적 성질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요 소유권 취득한 것이 예이냐 아니냐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청산 절차 거치지 않아요. 첨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자, 담보 가등기에 기초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본등기 이루어진 경우 등기하는 그 등기를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직권으로 말소 못합니다. 자, 직권 말소하려 그러면은요, 직권 말소 대상이 되는 거는요, 29조 2호죠. 자, 등기사항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자,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자, 본등기가 이루어졌죠. 본등기 이루어졌습니다. 자, 하자 있죠. 하자입니다. 자, 요 하자가 첨부 서면에 관한 하주죠. 서류 문제잖아요. 서류 문제니까 사무 이하 하자예요. 사무 이하 하자니까 그 등기는 실제한 게 부합하면 유효합니다. 유효한 등기니까 직권 말소할 수는 없습니다. 자, 가등기 후 제3적의 소유권 이전된 경우, 제3 소유권 이전된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은, 자, 등기할 때 의무자는 가등기할 때 소유자가 의무자입니다. 자, 가등기 하고 나서 제3자에게 소유권 넘어갔습니다. 가등기권자가 아니에요. 가등기권자는 제3자에게 소유권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할 때에 요거는 중간 처분 등기로서 직권 말소 대상이 됩니다. 요거는 직권 말소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소 대상이 되고 요거는 말소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등기 할 때 소유자가 얘가 의무자입니다. 자, 이 얘기인 거예요. 자, 가등기 하고 나서 제3자가 소유권 이전 제3자가 소유권 등기받았다 그랬죠. 소유권 등기받았습니다. 그럼 제3자가 소유권 등기받았을 때, 자, 얘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한단 말입니다. 을로 본등기할 때는 이거는 먼저 말소되는 겁니다. 먼저 말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3자가 의무자 못 돼요. 그럼 요 등기할 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할 때 의무자가 누구냐 말입니다. 갑에서 을로 넘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의무자는 갑이다 말입니다. 그럼 요 가등기할 때 의무자는 누구였습니까? 갑이었죠. 그럼 가등기할 때 의무자가 본등기할 때 의무자 되는 거예요. 얘가 소유자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하고 요 차이점이 가등기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요 제3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제3자에게 넘어갔다 말입니다. 자,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가등기 말소는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서 가등기했습니다. 자, 요거 말소되는 거는 통상의 가등기 말소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고 민사집행법에 정한 가처분에 대한 이 방법으로 말소할 수는 없다. 아따 참. 이렇게 낸 출제자의 의도는 뭘까요? 26기잖아요. 작년에 그죠? 여러분한테 맞추라는 얘기, 풀으라는 얘기인지 말하는 건지 그죠? 가등기 가처분에 의한 가등기입니다. 이 가등기 절차잖아요, 이거. 가등기 했잖아요. 여기서 꺼내야 돼요. 가등기 가처분에 의해 경계된 이뤄진 가등기 여기서 꺼야 됩니다. 이거 가등기 절차잖아요. 이거 가처분 등기 안 했잖아요. 가처분 등기한 것이 아니라 가등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등기 절차 따른 겁니다. 가처분 등기한다면 민사집행법 절차에 따르는 거예요.
가등기를 했기 때문에 가등기 절차에 따라가는 것이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에 따른 건 아니다 말입니다. 맞는 얘기죠. 보기 2번에 조금 더 소식이 있습니다. 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본등기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합니다. 자, 하나의 가등기에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습니다. 가등기권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기 지분에 관한 본등기, 지분만에 관한 본등기 신청할 수 있지. 자, 가등기 마쳐진 후 가등기 의무자가 죽었습니다. 자, 그럼 권리자가 죽었어요? 의무자가 죽었어요? 의무자 죽었죠. 의무자 죽었으니까 그 상속인, 승계인 명의로 등기한다, 안 한다? 승계인 명 등기 안 한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럼 의무자의 상속인은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맞네. 의무자 승계인이니까 승계인 명의로 등기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권리자가 공동으로 본등기하면 되죠. 맞죠? 자,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신청할 가등기로 정 일부 지분에 대한 본등기 할 수 있지. 요거 봐라, 그죠? 요거는 지분에 대한 본등기 없다 그랬죠. 지분에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둘 중에 하나 답이지, 그죠? 뭐 여러 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는 없다 그랬고, 여기는 있다 그랬잖아, 그죠? 사실은 문제 잘못낸 거예요, 이거는. 이건 됩니다. 지분에 관한 본등기 되잖아, 그죠? 이거 지분에 관한 본등기 안 된다니까 1번 틀렸고. 판결 주문과 이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취지가 없습니다. 자, 판결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내용이 없단 말입니다. 내용이 없으면 등기하는 내용이 없으면 본등기 못 합니다. 판결문에 요 등기하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등기하는 것이지 요 등기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내용 없으면 등기 못 해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공동 신청하는 원칙이나 의무자 협력이 없는 경우 의사 진술을 명하는 판결 받았습니다. 그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지. 답은 1번. 자, 등기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취득권 목적이 건조된 거 설정할 수 있죠. 자, 부동산은 합유, 지분, 가압류 등기, 합유 지분에 대한 등기는 없습니다. 합유 지분 존재는 하지만 합유 지분 등기는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분에 대한 가압류 못 합니다. 자, 공유 지분에 대한 가처분. 자, 지분에 대한 소유권 성립하죠. 지분 소유되니까 지분에 대한 저당과 압류, 가압류, 가처분 다 되지. 자, 임차권도 가압류 할 수가 있죠. 임차보증금 가압류 됩니다. 자,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 됩니다. 그러니까 가압류 대상이 다 됩니다. 되는데 이건 합유 지분이잖아요. 합유 지분에 대해서는 등기를 못 합니다. 합유 지분 존재는 하지만 지분 등기를 안 하잖아요. 지분 등기를 안 하기 때문에 지분에 대한 가압류 등기를 못 해요. 자, 등기 효력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설명 88번. 자, 작년도 기출 문제입니다. 자, 등기를 마쳤을 때 효력 발생 시기입니다. 등기 효력 언제 발생합니까? 접수한 때죠. 접수한 때. 자, 접수한 때 효력 발생하는데요. 자, 접수가 언제 됩니까? 저장된 때 접수 시기죠. 여기에 접수 시기잖아요. 여기에 접수 시기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접수한 때 효력 발생하는데, 접수가 저장된 때 접수된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논리를 비약하면은요, 등기를 마쳤다는 전제가 주어진다면은 저장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맞죠? 자, 대지권 등기했습니다. 대지권 등기. 자,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건물의 권리 등기했다면요, 건물 등기부의 권리 등기하면 권리 등기 효력은요, 토지까지 당연히 미치죠. 아파트 집 샀습니다. 그러면 건물에 이전 등기하죠. 그럼 토지까지 당연히 같이 넘어오잖아요. 자, 동일한 주등기의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입니다. 자,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한 순서에 따라 갑니까? 1번에 부기 1호가 있고 1번에 부기 2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1호가 2호보다 빠르죠. 자, 소유권 이전 청구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대해서 가압류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가등기단의 지상권에가 가압류할 수 있죠. 자, 등기의 권리 적법 추정입니다. 자, 적법하냐 불법이냐 이 추정력은 등기 원인에서 연유한 것이므로 등기 원인에도 당연히 추정력이 미치죠. 등기 원인에도 당연히 추정력이 미칩니다. 보기 1번은요, 등기를 마쳤다는 전제가 주어지니까 접수한 때 효력 발생하는데, 접수는요, 저장된 때 접수되는 걸로 보자는 거죠. 그럼 논리를 비약하면 효력은 저장된 때 효력 발생합니다. 마쳤다는 전제가 주어졌을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참,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까, 그죠?
1번만에 이래 풀으면 된답니다. 자, 갑소유 토지입니다. 갑소유. 자, A 등기부에, 자, 을매의 건재당권 설정 등기. 병 소유권 이전 청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 등기. 자, 두 번째. 가압류 등기. 세 번째. 자, 을의 건재당권에 기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자, 네 번째. 우리가 가처분에 따른 등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자, 가처분, 이 첫 번째, 가처분 이후 등기. 이후 등기. 자, 이후 등기 말소합니다. 말소 요거는요, 내가 신청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가처분 등기 자체입니다. 가처분 등기 자체는요, 자체가 말소되는 거는요, 직권입니다. 자, 세 번째. 자, 가처분 등기 전. 그리고 가처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거, 대항력 있는 임차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입니다. 가처분 등기 전에 경료됐다든지 가처분권자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하면 말소 안 합니다. 여기 답니다. 여기 다요. 그러면 가봅시다. 자, 정의 가압류 등기입니다. 정은 가처분보다 늦죠. 늦으니까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이라 내가 신청해서 말소합니다. 자, 정의 가압류 등기 말소는 병이 단독으로 신청. 아, 요거 맞네. 자, 병의 가처분 등기 말소는요. 자, 병의 가처분 등기 말소, 가처분 등기 자체가 말소되는 거는 신청합니까? 아니죠. 직권이죠. 가처분 등기 자체 말소는 직권이라고 그랬잖아요. 병의 가처분을 법원에 촉탁 안 하잖아요. 직권이죠. 병을 을의 건재당권에 기한 이미 경매 개시에 말소한다 그랬습니다. 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자체는 가처분보다 늦어요. 그런데 경매 등기 순서는요, 경매가 들어오게 된 기준 권리 순서에 따라가잖아요. 요 경매는 저당권에 대한 경매라 그랬잖아요. 그럼 요 경매는 저당권 순서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이 가처분보다 빠르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요 경매는 가처분 등기 전이죠. 가처분 등기 전에 경료된 거라면 말소하지 않지. 답은 2번. 자, 순서 정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가처분보다 빠르다면 말소 안 하죠. 가처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을 말소 안 합니다. 자, 을 소유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권 보전하기 위해서 갑의 가처분이 2월 1일. 가처분 등기된 날짜는 2월 1일입니다. 자, 갑이 을을 의무자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는 경우 그 건물에 대한 다음 제3자 명의 등기 중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는 거. 자, 날라가는 거 찾습니다. 가처분보다 빠르면 살립니다. 늦으면 날립니다. 자, 1월 7일야 가압류에 기한 경매입니다. 경매는 자기 등기 순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경매가 들어오게 된 기준 권리 따라가죠. 요거 제 순서 따라가잖아요. 그럼 요 순서 1월 7일이죠. 2월 1일. 요거보다는 가처분보다 빠르죠. 빠르니까 살리고. 1월 8일 날 등기된 담보 가등기에 기한 이미 경매입니다. 경매는 비록 7월 8일 날 가처분보다 늦지만은 경매 순서를 따질 때는요, 경매가 들어오기에는 근거 순서 따라가죠. 가등기에 기한 경매잖아요. 그러니까 담보 가등기에 경매니까 요 순서 따라갑니다. 요게 1월 8일이죠. 가등기보다 빠르죠. 살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하여 4월열 등기한 갑에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을 했죠. 그럼 이거 무슨 살리고. 1월 9일날 체결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자, 소유권의 순서가 8월 1자 등기됐죠. 자,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요, 소유권은 등기한 시점의 순서에 가잖아요. 그 등기가 8월 1일자죠. 가처분은 2월 1일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처분은 늦죠. 늦으니까 말소해야지. 어느 자는 매매가 빠르다 이런 얘기 하시면 됩니다.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은 등기한 시점의 소유권입니다. 자, 1월 9일자 건재당권에 기해서 경매 들어왔습니다. 요 경매는요, 경매가 들어오게 된 근거 순서에 따라가죠. 여기 1월 9일자잖아요. 요거는 가치보다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살리죠. 여기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습니다. 자, 틀린 거. 자, 처분감지 가처분 등기된 후 가처분 채무자를 의무자라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는 가처분 채권자는 가처분 등기 후에 맞춰진 등기 전부 말소합니까? 가처분 등기보다 나중에 경료된 걸 하더라도 가처분보다 빠르다는 전제가 주어진 지 대항력이 있는 거는 말소 안 하잖아요.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등기 후에 등기를 말소할 때는요, 가처분 때문에 실효, 말소를 할 때는요, 가처분 때문에 날아간다라고 그 원인을 적는 겁니다. 가처분 채권자가 말소 신청에 따라 가처분 후의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등기원은 그 가처분 등기도 직권 말소한다. 가처분 등기 자체가 말소된 것은 어떻게? 직권. 등기 원인을 경정하는 경우 단독 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우 경정하는 등기는 단독 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우는 단독으로, 공동 신청에 의한 경우는 공동으로 경정한다. 경정 등기하는 방법입니다. 경정 등기할 때 그것이 처음에 할 때 단독으로 했었다면 경정도 단독, 처음에 할 때 공동으로 했었다면 그 경정도 공동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체납 처분에 의한 상속 부동산의 압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관공서는 상속인의 성락이 없더라도 권리 이전 등기와 함께 촉탁할 수 있다. 이 무슨 얘기냐니까. 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상속 재산이 있습니다. 자, 내가 체납자예요. 체납자. 내가 체납자입니다. 근데 내가 체납자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내한테 이전 등기해버리면 내 거 바로 압류 들어가죠. 그럼 등기 안 하고 있잖아요. 등기 안 하고 있으니까 국세청에서 내 상속 등기하면서 그 다음에 압류 동시에 간단 말입니다. 이전 등기하면서, 권리 이전 등기하면서 그 다음에 상속인 압류 등기를 합니다. 상속인 앞으로 이전 등기하고 압류 등기를요 같이 합니다. 내가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하겠습니까? 당연하는 거예요. 그죠? 답이 뭐예요 이거? 1번. 자, 장년도 기출문제입니다. 처벌하는 이 신청입니다. 자, 이 신청은요,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 방법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신청은요, 자, 이 신청은 등기원에 결정할 당시의 사실로 해야 됩니다. 그때 사실 가지고 판단해야 되지, 새로운 사실 가지고 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사실 가지고. 여러분이 둘이 싸웁니다. 둘이 싸우는데요. 3년 전에 둘이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3년 전에 어떤 사건을 가지고 지금 싸웁니다. 지금 싸울 때, 그러면은 니하고 내하고 싸울 때 논리를 전개할 때, 그죠? 3년 전에 그 사건이 일어날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되지. 지금 시점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둘이 문제가 생긴 이유가 있었겠죠. 그때 당시의 상황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지, 지금 시점의 상황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새로운 사실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상속인 아닌 자는 상속 등기에 위법하다 이의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상속 등기 이의 신청 누가 할까요? 상속인 하는 거죠, 그죠? 상속인 합니다. 상속이 아닌 자는 이의 신청 못 합니다. 자, 삼형제가 있습니다. 갑 1, 갑 2, 갑 3가 있습니다. 갑 3. 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자, 상속 지분의 상속은 균분이죠, 그죠? 균분입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장남, 차남, 삼남입니다. 근데 장남이요,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좀 모자랍니다. 모자란데, 그냥 요놈들이요, 똑똑한 요놈들이 형은 하지 마, 우리 둘이 할 거야. 라고 요렇게 해서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거쳐서 했다 칩시다. 좀 모자라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 얘가 좀 모자란다는 이유로 얘한테 안 주고 요러니까 요놈들이 나쁜 놈입니까?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이라는 사실을 옆집 아저씨가 알았습니다. 그 옆집 아저씨가 너희들 왜 이렇게 하라고 이 신청할 수는 당연히 없지. 옆집 아저씨는요, 상속 등기 얘한테 못 따집니다. 당사자만 하는 거예요. 자, 이 신청은요, 구설에는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이 신청 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의 사유가 존재하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는요, 집행정지적 효력이 없습니다. 이 신청했다는 이유로 그 등기 효력이 무효되는 건 아니에요. 이 신청에 따른 결과가 나왔을 때 그 등기가 무효될 수가 있지만은 집행한 등기는요, 그대로 효력이 가는 겁니다. 그 집행이 정지되는 건 아니다 말입니다. 이 신청이 있다는 이유로 그 자체가 무효되는 건 아니에요. 자, 등기 신청에 각하 결정에 대한 이 신청은요, 각하 결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로 족하다. 각하에 대한 이 신청, 각하 이게 잘못됐다,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요 내용이 좀 까다롭습니다만은 이 제기한다는 이유로 그 실행된 내용의 효력이 바로 정지되는 건 아니에요. 이의 결과에 따라서 이게 무효라고 했을 때 정지되지.
이의가 있다는 이유로 바로 정지되는 건 아닙니다. 자, 정답은 1번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자, 문제를 다 풀었는데, 자, 여러분의 등기법에 관한 문제 중에서 권리 등기 파트가 있죠. 권리 등기 파트. 오늘 했던 내용이 제일 까다로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등기법이 점점 어려워지게 느껴지는 이유가 오늘 했던 파트, 이 파트에서 반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한 얘기는요, 민법적 지식의 전제가 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좀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했던 내용이 만약에 부담된다 그러면요, 다음에 문제풀이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번 다시 들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오늘 수업은 전체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